자,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고 3월 모의고사, 그죠? 16번에서 21번 지문, 그죠? 요 지문을, 풀이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문제까지 그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번에서 21번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잘 풀어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따 우리 살펴보겠지만은 20번 문제 있죠, 그죠? 자, 이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16%입니다. 정답률이 16%. 그래서 어찌 본다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친 것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이 20번 문제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험에서 정확하게, 그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걸 아마 여러분 놓친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그건 그렇고, 일단은 우리가 지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지문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16번에서 21번 지문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자꾸 풀어보시게 되면 독서 지문 가운데에서 두 개 지문을 내주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두 개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풀어가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자, 한 개 지문을 먼저 읽고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먼저 풀어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한 개 지문을 보고, 그죠? 근데 그 지문의 양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지문 내용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지문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에 해당되는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지문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지문을 이제 읽고, 이제 문제에서 남겨뒀던 것을 해결하는 식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내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은 문제 풀이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풀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죠? 특히나 가 지문을 먼저 잡고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 나 지문 나왔을 때에, 자, 우리 나 지문이 이제 어떤 거냐 하게 되면은 가 지문과 상반된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가 지문의 내용을 확장시켜가지고 나온 내용이 나 지문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 지문을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뭐 들고 나가자고, 그래, 가 지문을 읽고 먼저 가 지문을 읽고 그다음 문제 풀이 들어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단락부터 나눠볼게요. 자, 공리주의는 앞에다가 1을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밀 이전에 앞에다가 2,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밀은, 쾌락은 앞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밀 이전에 공리주의는 앞에다가 4.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나? 5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죠? 그러나 시험지상에서 본다 그러면, 그죠? 그렇게 긴 지문은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야. 이후에 나와 있는 2개의 독서 지문하고 한번 내용을 비교해 보세요. 그렇게 긴 지문은 아니라는 거 확인되시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5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단락부터, 그죠? 읽어나가는데, 자, 독서 지문은 여러분들이 독서 지문 분석법에 해당되는 것을 반드시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제 영상 강의에 보시게 되면 독서 지문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시청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기에다가 대입시켜 주면은 훨씬 더 좋은 어떤 결과, 뭐 내용 이해에 조금 더 도움이 안 되겠나라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공리주의는 나왔으니까, 아이고야, 뭐 나왔습니까? 땡땡주의 나왔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도 땡땡주의, 땡땡합파, 땡땡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의 주장적인 요소 뭐 해달라 그랬어? 잡아달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공리주의는 뭔데요? 아하. 공리를 실천을 통한, 그죠? 공리의 실천을 통한 최대 행복의 원리를 만다고요. 중시하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의 주창자들의 주장이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 사상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공리주의는 뭘 추구한다고요?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데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특정 단어에 대한 정의 나오게 되면 그것도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익과 효용을 뜻하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다? 공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공리주의에서 또 행복이란, 자,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행복의 원리를 중시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행복이란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happy. 그러면 happy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겠느냐? 그래, 또 잡아줘야 되는 거야. 바로 이러한 공리를 뭐 하는 것이다?
극대화하는 것. 다시 한다면 이익과 효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극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행복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서 즉, 어이구야, 앞에 나온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죠? 한 번 더 설명해 준다라는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자, 무슨 말이냐? 그래,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것. 됐니? 예. 그러면 다시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죠? 예. 무엇을 주장하느냐라는 걸 먼저 설명해 놨죠. 그죠?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최대의, 됐습니까? 행복의, 그죠? 예. 바로 원리라고 하는 것을 뭐 한다? 그래,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자. 뭐 한다고요? 고통을 뭐 한다고요? 피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것이다? 추구하는 것. 그래,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본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러면서 다시 갑니다. 여기서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된다고요? 다 고려하는 것이다. 다시 한다면 포함하는 개념이더라. 이래 볼 수 있겠죠. 그럼 다시 보세요. 행복이라는 것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때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다고요? 쾌락도 포함되지만, 뭐 한다고? 사회 구성원의 어떤다고요? 그렇지. 쾌락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나?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공리주의에서 중시하는 하나의 원리, 그죠? 그걸 설명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고요? 설명해 놓은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바로 공리주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 갑니다. 보세요. 자, 밀이라고 했는데, 존 스튜어트 밀 됐습니까? 예,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많이 접하는 인물일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사람 이름 나오게 되면 그거 뭐 하자 그랬습니까? 그렇지, 체크하자 그랬죠. 그죠?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밀 이전에 어떤다고요? 공리주의는 늘어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래 되겠네. 자,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다고요? 등장했지만 그 이전이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그 이후가 존재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이전의 공리주의는 무엇을 주장했는지, 그리고 밀 이후의 공리주의는 무엇을 주장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뭐 해줘야 돼? 구분을 해줄 필요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네. 그럼 좀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모든 쾌락이 측정 가능하고 그 원천에 상관없이 동질적이므로 단지 뭐 한다고요? 양에서만 뭐가 존재한다? 차이가 난다. 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양적 쾌락주의의 입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네. 그죠? 오케이. 그럼 다시 갑시다. 자,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됐습니까? 한마디로 간다면은, 양적인, 됐나요? 예, 쾌락주의를 한다고요? 그래, 주창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모든 쾌락은 측정 가능하고 그 원천에 어떤다고요? 상관없더라.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원천에 어떤다고요? 관계 있어 없어? 그래, 관계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그죠? 예, 뭐에만? 그래, 양이라고 하는 것에만 어떤다고 초점을 맞췄더라. 그래서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양적인 쾌락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됐니? 예. 그러면서 또 보세요.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하는 감각적이고 또 육체적인 쾌락과 또 인간의 고등정신 능력인 지성, 그 다음에 도덕 감정, 상상력 등에서 비롯하는 정신적 쾌락이 본질적으로 다 뭐라는 거야? 다 동일하다라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이래 되겠네. 자, 육체적인, 됐나요? 예, 그런 어떤 쾌락이라고 하는 것과, 그죠? 예, 거기 다시요. 바로 인간의 고등정신 능력이 만다고요? 지성, 됐습니까? 예, 등등등에 해당되는, 좀 뭐라고요? 정신적인, 그죠? 예, 정신적인 어떤 쾌락이라고 하는 거. 그걸 뭐로 본 거야? 같은 것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니? 그죠? 예,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원천에 뭐 한다고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더라라는 이야기죠. 됐니? 예. 그러니까 육체적 쾌락도 쾌락이에요. 정신적 쾌락도 쾌락이에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 뭐 한다고요? 쾌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니? 예. 자, 그런데
그런데 다시 세모 깡 낮춰놓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역접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에 따르면 됐니? 예. 상대적으로 쉽게 쾌락을 합류할 수 있는 동물이 어떤다고요?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기에. 됐습니까? 아이고야, 그래. 이렇게 따지고 들어간다면은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뭘 한다고요? 그래, 쾌락만을 추구하지 않니? 그죠? 예. 그러면은, 자, 요렇게 본다면은 누가요? 아하, 동물이, 그죠? 예, 가장 어떤다고요? 행복한 존재. 죄송합니다. 그죠? 예. 앞에, 그죠? 예, 제가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요즘 그 산불 때문에,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죠? 예, 그래서 위험 알림 문자가 오게 되면은 이 동영상이 중간에 끊겨버려요. 예. 그래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삑 소리가 나더라고. 아, 그럼 또 동영상이 또 끊겨버렸구나. 그죠? 예. 요즘 산불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뭐 우리 수업까지 또 영향을 미치네요. 그죠? 예. 자, 앞에서 어디까지 지금 제가 이야기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상이 또 어디까지 끊겼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을 한 번만 또 정리 좀 할게요. 그죠? 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했어? 육체적인 쾌락이나 그 다음에 지성과 같은 정신적 쾌락도 만다고 다 동일한 것이라고 봤더라라는 거죠. 이해되겠나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번의 단락입니다. 자, 이에 따르면 결국 상대적으로 쉽게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누가요? 동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가 되는 거야? 가장 행복한 존재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됐니?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박한대지의 철학이라는 한다고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더라라는 거죠. 됐니? 뭐가요? 밀 이전의 공리주의가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 자, 거기에 또한 이제 보세요. 최대 행복의 추구가, 그죠? 예. 자, 앞에서 공리주의는 뭐라 그랬니? 그래, 최대 행복의 추구라고 했어. 그죠? 예. 그런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과 또 뭐 한다고요? 이기심이라는 본성과 뭐 한다? 상충할 수 있어서 결국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왜냐하게 되면은 앞에서 있잖아요. 양적인 것만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 이기심에 의해서 내 스스로 느끼는 쾌락도 일종의 뭐에 분되는 거야?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포함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기심과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쾌락 그 자체가 된다고요. 상충을 해버리는 거죠. 충돌해버리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뭐도 있었다. 비판도 있었다. 그러면 결국 밀 이전의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동물까지도 행복에 포함된다. 그냥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거기에다가 결국 인간의 무엇? 그렇지. 바로 이기심과, 그죠? 예. 뭐 한다고요? 그래. 상충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예. 그래서 요 두 개 정도가 뭐가 되겠어요? 밀 이전의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비판적인 내용이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이에 이제 누구는요? 그렇지. 밀은 됐니? 예. 공리주의에 대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만다고 해결하면서 결국은 공리주의 이론을 만다고 발전시켰다. 그러면은 공리주의에 대해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봤잖아. 우리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야,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 아니냐? 아니면 인간의 이기심과 상충되는 것 됐습니까? 예. 그것이 밀 이전에 나타나 있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해결하고, 그죠? 예. 그러면서 그 스스로의 어떤 공리주의 이론을 뭐 했다? 발전시킨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데? 이제 갑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밀은 다시 체크아웃 가야 되겠죠? 자, 쾌락은 본래부터, 자, 뭐라 그랬느냐? 야, 질적 차이가 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 한다고요? 질적 쾌락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됐니? 그럼 이제 갑니다. 밀 이유는 결국은 밀의 주장적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밀은 자, 쾌락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존재한다?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밀의 공리주의는 질적인, 뭐 한다고요? 그래. 쾌락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그래서 다시 그에 의하면 이때 그는 누굴 얘기한다고? 밀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밀에 의하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결국 뭐야? 저급적인 거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쾌락은 뭐가 된다고요? 고급 쾌락이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질적인 측면의 차이가 있는데, 그죠? 예. 자, 육체적인 것은 됐습니까? 육체적인 것은 한다고요?
저급의 어떻게 한다고요? 쾌락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정신적인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하, 얘는 고급의 어떻게 한다고요? 쾌락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달라요? 앞에 밀 이전의 공리주의에서는, 그죠? 예, 육체적 쾌락이라든가 어떤 정신적 쾌락을 만다고 동일한 것으로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밀 이후에, 밀의 어떤 공리주의에서는 만다고요? 야,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벌써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보세요. 고급 쾌락은 저급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또 가치 있는 뭐 한다고요? 우월성을 지니는 것이더라. 그러면은 무엇을 그래? 고급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더라.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여겼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보세요. 동물과 달리 인간은 고급 쾌락의 추구를 통해서 인간의 품위를 만다고요? 높일 수가 있고, 그죠? 예. 이에 어긋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는 없더라라고 하는 거. 됐니? 예. 그럼 다시 말한다면은, 결국은 이러한 고급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됐나요? 예. 그 자신의 무엇을요? 그래, 품위를, 됐나요? 예. 높일 수 있더라. 됐습니까? 예, 됐나? 그러면은, 보세요. 그 앞에 밀 이전의 공리주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야, 그럼 동물이 가장 행복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밀 입장에서는 아니야. 쾌락도 뭐가 있어요? 그래. 고급 쾌락이 있고 저급 쾌락이 있는 거야. 근데 육체적인 어떤 쾌락은 저급 쾌락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은 정신적인 것이 뭐라고요? 그래. 고급 쾌락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런 어떤 고급 쾌락을 만다고요? 추구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우리 인간의 품위를 높이는 거야. 라고 설명한 것이죠. 됐니? 예. 그러면은 바로 이 밀 이전의 공리주의에 대해서 야,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판은 한다고요? 사라지게 되는 것이 되겠죠. 이해되겠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보세요. 네 번째 단락갑니다. 보세요. 예. 밀 이전의 또 공리주의는 보세요. 최대 행복 추구와 이기심이 상충할 때에 결국 법률, 여론 등과 같은 외적 제재가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봐봐요. 저 앞에서 우리 두 번의 단락에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그죠? 예, 인간의 이기심과 어떻다고요? 상충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때 이제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뭐라고 해야겠냐? 야, 이러한 인간의 이기심은 그죠? 무엇으로써? 결국은 법률과 여론 등과 같은 즉 법률과 그 다음에 여론 등과 같은 것의 외적인 있습니까? 뭘 통해 가지고 제재를 통해 가지고 한다고요? 그걸 제어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겠죠. 하지만, 다시 역점 나왔죠. 그죠? 예. 하지만, 밀은, 됐나요?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인간의 이기심과 상충될 때에 외적 제재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누르는 것은 만다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요. 그러면은 뭔데? 밀에 따르면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또 누구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밀의 주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밀에 따르면 외적 제재가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자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힘은 아니다라고 했어. 그죠? 예. 그럼 다시 한다면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미래 입장에서 한다면 자발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끄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그는이라고 했으니까 누구요? 밀은 됐나? 예. 그럼 이제 뭐 한다고요? 내적 제재인 양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강조했더라. 그러면은 인간의 이기심과 상충할 때에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외적 제재로서 그것을 누를 수 있다고 봤는데 밀은 아니야. 그건 자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그건 별로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렇지. 이제 내적인 됐나요? 예, 제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더라. 그죠? 예. 근데 이 내적 제재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예. 그죠? 예. 그래서 다시 보세요. 양심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도덕적인 의무감으로, 됐습니까? 예. 이것을 어기면 내면에 뭘 준다고요? 고통을 준다. 됐니? 예. 그래서 양심은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타고난 사회적 감정의 그 태도를 두고 또 교육과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한다고요? 함양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양심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이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한다 그러면 하나의
도덕적 됐나요? 예, 도덕적인 만다고요. 의무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양심은 됐나? 자, 또 뭐 한다 그랬어? 봤더니만은 구성원들과, 그죠? 예, 구성원들과 뭐 하게 한다? 일체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다시요. 교육과 외적 제도 등의 후천적인, 됐나요? 예. 교육과, 그죠? 예, 교육과, 그 다음에 외적, 됐나요? 예, 제재와 같은 그런 후천적, 됐나요? 예, 후천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된다고요. 그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함양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됐니? 예. 이게 누구의 주장이라고요? 미래 주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은 자기 이익 지향성을 극복하고 결국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르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이 글은 이제 어떤 글인가라는 것이 우리가 바로 파악되잖아요. 그죠? 어떤 글이라는 거야? 결국은 공리주의에 대한 설명해 놓고, 그죠? 예, 밀 이전에 어떤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주장 내용, 허나 그 주장에서 가지고 문제점, 그걸 설명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밀에 의해 가지고, 그죠? 예,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전에 지적받았던 것을 밀은 어떤다고요? 다시 수정을 했죠. 요게 이제 바로 뭐가 되겠어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밀은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공리주의 이론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더욱 발전시킨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이해되겠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 보세요. 그래서 밀은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를 통해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하여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봤고, 왜요? 앞에서 외적 제재도 뭐라고 했습니까?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다만 그것이, 그죠?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발적인 뭘 갖다 집어넣는 거야? 내적 제재를 또 갖다 집어넣은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고, 그러한 점에서 공리주의가 결국 인간 윤리의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더라. 그래서 한마디로 한다면은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됐습니까? 예, 바로 인간 윤리에, 그죠? 인간 윤리에, 그죠? 예, 인간 윤리의 뭐가 된다? 타당한, 그죠? 예,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 바로 누구의 주장이라고요? 밀의 주장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예. 자, 우리 지금 나지문 안 읽었지만 일단 가지문 읽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가지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해보자라는 이야기야. 그죠? 오케이. 그럼 16번에 자, 선지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예. 우리는 가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 효율적으로 재활을 선택하는, 잠깐만. 효율적으로 재활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가지문에서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넘겨주는 거야. 그 다음에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했는데, 자,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반적인 과정도 설명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자, 문제 보세요. 공통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내용도 어디 들어와야 되는 거야? 가지문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지문이 없으니까 얘들은 벌써 공통점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돼버리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선지나 이 선지는 더 이상 볼 것이 없더라. 그죠? 예. 자, 그 다음 갑니다.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서, 그죠? 예, 쾌락의 유효성을 한다고요? 강조하고 있더라. 그렇네. 저 앞에서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 윤리에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쾌락의 유효성을 강조하고 있더라. 예. 일단은 그럼 얘는 맞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자기 이익 지향성을 고찰한 이론을 됐습니까? 소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인간의 자기 이익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단락에 이거 잠깐만 볼게요. 됐습니까? 예. 자, 공리주의는 공리의 실천을 통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하고, 그다음 공리라고 하는 것은 이익과 효용을 뜻하는 것으로, 그럼 공리주의에서는 됐습니까? 예,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 됐나? 여기서 행복은 뭐가 온다서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다 고려하는 것이더라라고 이야기했었죠. 됐니? 예.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됐니? 예. 결국은 이 전체적인 어떤 공리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는 거야? 인간의 자기 이익 지향성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고찰한 이론인 무엇에 대해서 공리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니까 얘도 1차적으로 또 맞다. 이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개인의 선택을 방해하는 여론의 형성 조건을 이런 어떤 여론 형성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X.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된다고요? 두 가지. 3번 아니면 4번이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나침을 읽고 난 다음에, 그죠? 3번 혹은 4번, 그 두 개의 내용만 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16번은 넘어가고요. 자, 17번 갑니다. 보세요. 예. 자, 기억과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평가할 수 있는, 아이고야, 요거 뭐라 그랬냐면은, 이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이유다. 그럼 봐봐요. 자, 기억과 같이 뭐 했다고요? 평가했다라는 거야. 그럼 기억의 내용이 뭔데요? 했더니만은 요 내용이잖아요. 그래, 밀은 됐나요? 공리주의에 대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만다고요? 해결하면서. 그래서 공리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더라. 그죠? 예. 자, 누가요? 글쓴이가 그런 평가를 내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런 평가를 내린 이유가 뭐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는 이거잖아요. 자,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됐니? 예. 육체적인 쾌락이나 정신적인 쾌락을 동일하게 봤어. 그러다 보니까는 천박한 대지의 철학이라고 비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요? 그렇지.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그거 아니야. 그죠? 예. 쾌락에도 뭐가 있어요? 그래, 질적인 차이가 존재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육체적인 것은 저급이지만 정신적인 것은 고급이야. 그래서 우리는 고급적인 쾌락을 추구할 때 우리 인간의 품위를 어떤다고 높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 미리 고급 쾌락을 추구했던 그게 하나의 또 뭐가 됐어요?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의 이기심과 상충되는 문제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됐나? 예, 법과 여론을 통해 가지고 그 법과 여론 같은 그런 외적 제재로서 한다고요. 그래, 할 수 있다라고 봤어. 그런데 밀 이후에 다시 한번 밀은 뭐라냐면은 그런 외적 제재 좋아 괜찮아. 그러나 문제는 자발적이진 않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하나 더 갖다 붙여봤죠. 뭐라고요? 양심이라고 하는 내적 제재 됐습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갖다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은 결국은 미리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한 것은 두 가지가 되겠네. 하나는 양적인 됐습니까? 예, 쾌락이 아니라 질적 쾌락. 질적 쾌락에서도 고급 쾌락을 추구했다라는 거 하나와 그다음에 외적 제재가 아니라 외적 제재에다가 내적 제재 즉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넣었다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밀은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고 이제 공리주의를 발전시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됐니? 예. 그래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 내용 들어가 있는 거 찾아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됐나? 예. 됐어요? 그러면은 쾌락의 그렇네. 요거 질적 차이와 됐습니까? 그다음에 내적 제재를 만다고요. 연구해서 그건 최대 행복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미래 주장 요소 그대로 잡아주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렇다 그러면은 선지 2번이 뭐가 된다고요? 바로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지문을 갖다 집어넣었더니만 17번 문제는 바로 해결이 가능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얘는 A를 바탕인데 A는 보니까 B 부분에 존재하죠. 그죠? 예, 그러면은, 나지문에 존재하죠.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9번 됐습니까? 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가가 뭔데요? 했더니만은, 그죠? 예. 가가 뭔데요? 했더니만, 최대 행복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가지문에 나와 있죠. 그럼 최대 행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설명했죠? 결국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요. 그죠? 예. 거기에는 개인과 사회 구성원에 됐습니까? 예. 쾌락과 다 고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것. 됐니?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의 가를 가지고, 그죠? 예. 먼저 선택지에 맞나 안 맞나를 살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됐나? 예.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선지 1번부터 갑니다. 자, 가는 됐나요? 오구야. 교육적 경험을 쌓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실현될 수 있더라라고 이야기했어. 자, 이제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예. 저 앞에 이제 밀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적 제재 됐습니까? 예.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적 제재의 대표적이다라고 이야기했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보세요. 양심은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타고난 사회적 감정에 토대를 두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교육과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다시 뭐가 된다고요? 함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예. 그러면은 방금 전 선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됐니? 예. 그래서 교육적 경험, 다시 후천적 경험을 쌓아서 만다 실현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 그거 확인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선지 1번 내용 맞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는 보니까는 앞에 두 번째 질문이 나짐을 나와 있으니까 얘는 패스 이러면 되겠고요. 다시 3번 가는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또 앞에 가짐을 읽었잖아요. 그죠? 그럼 연결시켜보자.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가 개인의 이익이고 라고 했는데 잠깐만 이상하다. 자,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가 개인의 이익입니까? 아니죠. 방금 전에 우리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이랬단 말이야. 그죠? 예. 자, 앞에서 우리가 개인의 어떤 이익적인 측면과 상충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것도 밀 이전의 공리주의에서.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이익 측면을, 자, 밀 이전에는 뭘로써? 외적인 제재로써 한다고요. 그래, 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예. 그런데 어떻다고요? 아니야. 밀은 어떻다고요? 그게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밀은 뭐라 그랬냐? 내적 제재인 양심을 통해 가지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서 형성된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으로써 이걸 어기면은 내면의 고통을 준다. 됐니? 예. 그래서 인간은 됐나요? 자기 이익 지향성을 뭘 통해 가지고? 양심을 통해 가지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예. 그래 본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선지 3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됐니? 예.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결국 양심에 의한 것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러면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양심에 의해서 의사결정 판단의 근거가 된다. 하게 되면은 답 몇 번이야? 그리고 3번 거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갖다 집어넣었더니만 앞에 지문의 내용을 갖다 집어넣었더니만은 바로 답이 튀어나오네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더 이상 뭐 볼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바로 가는 다시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자, 맨 마지막에 뭐랬어요?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윤리에 타당한 기준이 된다라고 미리 주장한 것이 되잖아요. 있습니까? 그럼 요 내용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공리주의는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됐니? 예. 그러면 답은 몇 번이야? 벌써 우리 가를 통해 가지고 3번이 답이다라는 거 확인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0번 됐습니까? 예. 가의 미일과 그 다음에 나의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으니까 일단은 우리는 뭐를 알고 있어요? 그렇지. 가의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가 가지고 먼저 들어가는 거야.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방금 전에 보기의 내용 보세요. 예. 자, 일어났죠? 자, 기부의 경제학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예. 자, 실험에 참여한 5명에게 10만 원씩 하나 주고 참가자는 이 돈을 갖거나 그다음 기부할 금액을 결정하고 또 기부한 금액은 공공재 생산에 쓰여서 2배의 효용을 창출하고 그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5분의 1만큼 돌아간다. 그다음 실험 참가자 예상 인도에 따른 효용 비교를 했더니만 아무도 기부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누리는 효용은 10만 원인데 모두가 기부하면 한 사람이 누리는 효용은 20만 원 해당된다. 그다음 4명이 등등등. 그다음 실험 결과 딱 나와 있고요. 그죠? 그래서 기부에 참가한 실험자들은 이타적인 마음, 기부 행위에 얻는 자부심 등의 기부의 이유였음을 밝힌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 문제 다시 보세요. 일어났잖아요. 미리 입장에서 보기를 설명한 것 됐습니까? 그거 적절하지 않은 것. 그냥 그렇게 봐주면 되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선지 1번 보세요. 자, 밀은 됐습니까? 기부 행위를, 자, 뭐라냐면, 고등정신 능력을 발휘해서 됐습니까? 예,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행위로 보겠군. 잠깐만. 고등정신 능력이라는 거 우리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앞에 질문해 보게 되면 고등정신 능력을 뭐라 그랬어요? 지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얘를 가지고 뭐라 그랬니? 정신적인 그런 어떤 쾌락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정신적인 쾌락은 뭐라 그랬니? 그러면은 질적으로서, 그죠? 예, 고급의 어떤다고요? 쾌락이라고 이야기했죠. 맞나요? 예. 그러면서 그런 어떤 고급의 쾌락은 결국은 인간의 품위를 어떤다고요? 증진시킨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이해되겠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앞에 나와 있는 기부 행위를 보세요. 참가자들의 이타적인 마음 됐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등정신 능력을 발휘해서 인간의 품을 높일 수 있는 행위가 된다. 그렇죠. 그렇죠? 정신적인 어떤 쾌락이 된다. 좋습니다. 그럼 얘는 맞는 것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A는 다시 밀은 기부하지 않은 자의 행동을, 그죠? 예.
뭐 한다고요? 양심을 위반한 행동으로 한다고요? 보았더라. 그러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어? 딴 거 없잖아요. 바로 인간의 도덕심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한 번 더 보세요. 자, 양심에 대한 이야기 됐니? 예. 있나요? 예. 그러니까 내적 제재인 양심은 그죠? 우리 마음 안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도덕적인 의무감이고, 그래서 이걸 어기면은 내면에 뭘 준다 그랬어? 고통을 준다. 그리고 양심은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타고난 사회적 감정의 토대를 두고, 그래서 교육과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함양이 되는 것이더라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오케이.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선지에서 말한 것처럼 됐나요? 예. 그죠? 선지에서 말한 것처럼 기부하지 않은 자의 행동은 양심을 위반한 행동으로 볼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 가능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다음 선지 4번. 다시 밀은 이타적인 마음을, 그렇죠. 동료를 자신같이 여기는 사회적 감정이다. 그렇지.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은 다시 한다면 구성원과 일체가 되는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방금 우리 읽었던 부분에서 그대로 또 이야기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도 된다고요? 맞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 5번 다시요. 예. 자, 밀은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됐습니까? 예, 됐나? 예. 뭐 한다고요? 그렇지. 구성원 전체의 무엇을 높인다고요? 효용을 높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 왜? 앞에서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됐습니까? 예. 어디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우, 얘도 맞다라는 것 알 수 있겠네. 그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겠어요? 그렇지. 이제 우리가 나 지문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겠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죠? 예. 21번, A에서 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죠? 예. 가에 나와 있는 것만 쭉 살펴봅시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A, B, C 함양 어떤 것을 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고요. 상충 서로 충돌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고요. 제어 어떤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선지를 보니까 그죠? 예,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 그들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맞지 않아하고 서로 어긋난다, 서로 충돌한다. 그다음 감정, 충동, 생각 따위가 막거나 누린다, 제재, 그죠? 그 다음에 능력이나 품성 따위를 길러 쌓거나 갖춘다, 함양한다. 그래. 맞는 이야기네요. 그럼 나중에 요거 두 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됐니? 예. 자, 그러면 이제 나 지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이 나 지문은 우리 경제 지문에서 뭐 굉장히 또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닌데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올라가는 여러분들, 이제 막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결국은 이 글을 쓴 사람은 그렇잖아요. 전문가에게 글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뭐 하는 거다. 그래. 글을 쓰는 것이다. 그러면은 일반 독자들이 그 모든 내용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또 뭐 내려주는 거야? 정의라든가, 그 다음에 예시를 다 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일반 독자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은 글쓴이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좀 이해해주면은 문제 푸는 데는 하던 지장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지문 다시 가볼게요. 자, 인간의 이기주용만 앞에다 1라 쓰시고요. 다시 나와서 효용이란 앞에다가 2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앞에다가 3 됐나요? 예. 다시 쭉 내려가서 만약 은유가 앞에다가 4 됐나요? 예. 다시 내려가가지고 재화를 합리적으로 앞에다가 5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단락부터 갑니다. 결국은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하기에 한 사회 갖고 있는 자원은 마다 유한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꾸 무엇인가를 더 갖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우리 사회 자원은 어떤다고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할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자,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어구야, 경제학자들 다시 잡아주고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뭐가 되겠어? 그들의 주장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럼 그것도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자, 뭘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합리적 소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죠? 뭐 한다고요?
효용 이론을 만다고요? 제시하였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겠어요? 결국은 효용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논제가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다시요. 효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 됐습니까? 그래서 효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왔죠? 그래서 의사결정자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만다고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다고요? 만족감을 우리는 만다. 효용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다시 경제학자들은, 됐습니까? 예.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결국은 합리적인 소비라고 보았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두 번의 단락에서는 1차적으로 효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고, 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경제학자들은, 합리적인, 됐나요? 예, 소비다라고 본 것이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러한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다시 이거 보세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과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을 활용해서 만다고 설명하였다. 그럼 여러분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알아요?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요? 글쓴이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한계효용이란 해서 한계효용 다시 뭐 나왔어? 정의 나왔죠. 그죠? 예. 한계효용이라는 것은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 그걸 말한다고요. 그렇지, 한계효용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죠? 예. 다시 보세요.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 됐습니까? 만족감, 그걸 한계효용이라고 한 거야. 그죠? 예. 자, 그런데 다시 이제 보세요. 예. 자, 한계효용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건 점차 뭐한다고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는 말한다고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예, 됐어요. 자, 요거는 제가 선생님한테 먼저 좀 설명할게요. 그죠? 예.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배가 정말로 고파. 됐습니까? 예, 배가 정말로 고파요. 그래서 분식집에 갔어요. 예. 자, 그리고 김밥을 시켰습니다. 그죠? 예. 자, 김밥 한 줄, 첫 번째 한 줄 먹습니다. 어때요? 정말로 맛있죠? 됐습니까? 예, 그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김밥 한 줄 됐습니까? 먹었을 때에, 자, 내 가지고 있는 만족도를, 그죠? 수치화 시켜볼게. 그죠? 그래. 한 10에서, 그죠? 1에서 10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니? 10.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이제 김밥 한 줄 더 먹었어. 그죠? 두 번째 줄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처음보다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더 맛있었어요.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한 7?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야, 한 줄 더 먹어. 세 번째 줄. 세 번째는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래도, 먼저 보면은 그렇지만 한 2. 됐습니까? 그렇지. 됐나요? 야, 4개 먹어. 됐습니까? 예. 그건 선생님 고민인데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글에서는 설명 안 했지만, 그죠? 예,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예, 이제 고문이 돼버리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보세요. 만족감을 한계효용이란다 그러면 그 만족감은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한다고요? 떨어지더라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먹는 거 제일 맛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요걸 뭐라 그런다고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예. 요거는 우리가 곡선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예. 요걸 가지고 김밥의 수량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만족도, 다시 말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한계 효용이라고 본다면, 그죠? 예. 자, 어떻게 된다고요? 요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됐습니까? 먹었을 때에, 그죠? 예, 첫 번째 먹었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보니까 10 됐습니까? 예, 김밥 한 개. 그 다음에 김밥 2개 먹었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7 됐습니까? 김밥 3개 먹었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2. 근데 김밥 4개 먹어버렸더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됐니?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계 효용 곡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계 효용 곡선은 된다고요?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체감 법칙 이래 되잖아요. 됐니?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경제지문에서 요 관련된 내용이 또 자주 등장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라는 거 알겠지?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재화를 선택하여 소비할 때에, 자, 총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아, 총 효용이라는 게 뭐냐? 앞에 제가 지었지만, 그죠? 예. 자, 김밥 첫 번째 먹었을 때 만족도를 10이라 그랬어. 그러면 두 번째 먹었을 때 한다고요? 7. 그럼 세 번째 먹었을 때 1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 전체적인 나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19 이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총 효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라고 했으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거 다 잡아줘야 되겠죠? 만다고요. 재화를 선택하여 소비할 때 초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요. 그죠? 예. 다시 한다면 내가 만족감을 느낄 때까지. 그죠? 예. 다시 그걸 극대화시킬 때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은우가 한 개에, 자, 이제 보세요. 자, 1,000원인 튀김과 초밥을 한 개씩 추가로 소비하는 상황을 만다고요. 가정해보자. 그죠? 예. 그래서 은우의 튀김과 초밥에 대한 한계 효용 아래 표와 같더라. 그렇지. 자, 표 나왔죠? 튀김과 초밥의 한계 효용. 첫 번째 먹었을 때 어때? 아, 튀김 제일 맛있어. 그 다음에 초밥은 한 5개. 그죠? 예, 만족감을 수치로 나타낸 거야. 예, 두 번째, 세 번째 이래 되겠죠. 근데 보세요. 한계 효용 못한다고요?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초밥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 은우가 5,000원의 예산을 지출할 때에 자, 어떻게 한다?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해서 각각의 초용 효용을 계산해 보면 결국은 은우는 튀김 3개와 초밥 2개를 선택하는 것이 맞더라. 왜? 자, 튀김 3개 선택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28 이러잖아요. 됐습니까? 욕한 거 아닙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28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초밥 2개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9 이렇게 됩니까? 그죠? 예, 9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총 효용은 얼마 된다고요? 37 됐습니까? 지금 더 먹어도 되잖아요. 에이,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 예, 5,000원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5,000원치 먹어야 되지. 그죠? 예. 자, 여하튼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은우가 얻을 수 있는 총 효용은 37이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거 어떤 거 한번 조합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 큰 거 있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은우가 5,000원을 가지고, 그죠? 예. 자기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줄 수 있게 먹는 방법은 뭐라고요? 튀김 3개 먹고 초밥 2개 먹는 것이었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예. 자, 이때 5,000원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인 튀김 3개와 그 다음에 초밥 2개의 한계 효용이 된다고요? 4로 일치한다. 그렇지. 요게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위의 상황과 같이 이제 경제학자들은, 됐니? 예. 각 상품의 화폐 단위당 한계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소비하는 것이 맞다고 한정된 예산에서, 즉 5,000원이라는 예산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 방법이라 보았고, 자, 요것을 이제 말한다고요?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하더라라는 거죠.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각 상품의 화폐 단위당 한계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소비하는 것. 그것이 한정된 예산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 방법. 그걸 뭐라 그랬어?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정의 내렸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다시요.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한정된 재화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여러 상품의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은 결국 개인이 효용의 수치를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죠. 앞에서는 우리가 은우 입장에서는 뭘 좋아해? 튀김을 좋아해.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 초밥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초밥이 튀김을 더 좋아요 하는 사람 있어. 그래. 그래서 각각이 다 해주면 돼. 그래서 개인의 효용 수치를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자, 5번이 달라. 재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이 효용 이론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합리적 근거를 제기하게 한다. 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이랬으니까 그 다음에 설명 나오죠? 저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은 고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보다 더 큰 효용을 창출한다. 사실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1시간 일해가지고 10,000원을 얻어. 됐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시간을 일해가지고 100만 원을 얻어.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10,000원의 가치는 다르죠. 그죠? 예. 1시간 일해가지고 10,000원을 버는 사람에게 있어서 10,000원은 정말로 큰 만족감을 줘. 그죠? 그런데 1시간 일해가지고 100만 원 얻는 사람에게 10,000원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이 얻는 만족감은 어떻게 한다고요?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야. 됐니? 예.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예. 자, 이때 됐습니까? 고소득층의 소득 10,000원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저소득층에게 배분하면 고소득층의 효용 감소분보다 다시 한다면은 자, 100만 원을 벌었는데 이 친구가 10,000원을 뭐 한다고요? 줘. 됐습니까? 예, 나 그거 없어도 돼. 그러면 효용이 감소되겠지? 근데 그 감소 비용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저소득층이 10,000원을 얻어.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만족감은 정말로 큰 것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소위 말해서 1보다는 훨씬 크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고소득층에게 10,000원이 떨어져 나가. 즉, 없는 것. 그래서 효용이 감소되는 것보다, 그죠? 예. 저소득층이 10,000원을 얻어서 얻는 그 효용이 뭐한다고요? 더 큰 값어치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래, 고소득층의 10,000원을 저소득층의 10,000원에게 주자라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총 효용은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됐습니까?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의 효용 감소분보다 저소득층의 효용 증가분이 더 커져서 결국은 사회 전체의 효용은 뭐한다고요? 증가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경제학적 원리에 의거하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적 소득세를 뭐한다고요? 부과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이는 누진 소득세로 얻은 재정 수입을 통해서 사회 전체 효용을 높이려는 의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것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 질문 읽었으니까 어떻게 되겠니? 그래, 앞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서 또 해결해 봐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16번 됐습니까? 예. 앞에서 우리가 3번과 4번이 뭔다고요? 일단 답이 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럼 이제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뭔데? 이거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자,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서 쾌락의 유효성. 지금 여기서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서 쾌락 이야기한 적 있나요? 없잖아요. 에이, 틀렸네. 됐습니까? 예. 그러면 4번이 답이 되겠나? 보자. 인간의 자기 이익 지향성을 고찰한 이론을. 그렇지. 인간의 자기 이익 지향성을 고찰했다. 왜? 우리 자신이 나달라게 첫 번째 나라 봐봐요. 뭐라냐? 인간의 이기주의 욕망을 충족하기에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은 유한해. 그래서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한다고요? 극대화하는 존재로 보고, 그래서 합리적 소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효용 이론을 제시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어떤 존재야?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존재야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효용 이론으로 된다고요? 설명한 것이더라. 그래 본다면은 자기 이익 지향성을 그죠? 고려한 그죠? 살펴본 그런 이론이더라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효용 이론을 제시한 거다. 에이, 그럼 답 나왔네. 4번. 이래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조의 문제는 아까 해결했고요. 이제 18번 문제 됐습니까? 예. 자, 요거 보세요. A 부분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자, A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문에다가 특정 부분을 묶어 놓은 부분이죠. 그죠? 예. 지문 전체가 아니라 제한된 부분에 해당되는 거야.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어떤가 조금 어려워해요. 그죠? 그런데 이거 어려울 거 없어. 제시된 A 부분을 하나의 또 지문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그냥 일치 불일치로 푸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일치 불일치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어떤 문제 유형이냐라고 한다면 완전 일치, 완전 불일치 문제 유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시된 부분과 선지 내용을 정확하게 맞춰보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죠? 예. 자, 그럼 지금 보세요. 아래 그래프에서 뭐 나왔습니까? 그래프 나왔죠. 그죠? 자, 다시요. 그래프 나오게 되면 항상 뭐 잡자. 그래, X축의 정의, Y축의 정의. 그래, X축 갔더니 지금 Y축 말했어요. 초반. 요거 첫 번째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X축과 Y축을 지나는 직선과 곡선에 대한 정의 두 번째 잡아주는 거야. 오, 직선 나왔네요. 얘를 가지고 말했어요. 예산 제약선이라고 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선과 곡선의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 그나 그 숫자. 그래서 살펴보니까, 요거 다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문제 푸는 것은 어렵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갑니다. 보세요. A, B, C, D, E는 은우의 소비 선택 지점을 표시한 것이고 예산 제약선은 얼마 된다고요? 5,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소비 선택 지점을 이은 선이더라라고 하는 것.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지문을 넘기가 애매하니까 그래서 선택지 좀 바라볼게요. 자, 1번이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예, 보세요. A는 5,000원의 예산으로 총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비 선택 지점이더라 라고 하는 거. 그러면 A 한번 봐봐라. 여기 지점이 되겠잖아요. 그죠? 예. 근데 A는 보니까, 자, 튀김 몇 개요? 3개.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초밥 몇 개요? 2개. 자, 앞에 우리 지문 A에서, 그죠? 예. 바로 은우가 자신의 어떤 최대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먹는 거였지? 그렇지. 튀김 3개에다가 초밥 2개 먹는 것이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튀김 몇 개? 3개. 그 다음에 초밥 몇 개? 2개.
자, 물어볼게요. 그때 총 효용은 지금 앞에 질문에서 넘기지 않겠습니다만 얼마 든다 그랬지? 37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선지 1번 맞고요. 두 번째. 소비 선택 지점이 A에서 B로 달라진다. 자, 그러면 A에서 된다고요? B로 달라진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자, 요게 A 지점입니다. 그럼 B 지점은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만은 튀김 2개 됐습니까? 예. 튀김 몇 개? 2개. 초밥 몇 개요? 3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렇게 되면 됐니? 예. 동일한 예산 안에서 총 효용은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진다. 됐습니까? 예. 진짜 그런가? 이제 앞에 우리 표 잠깐 볼게요. 예. 자, 봅시다. 자, 튀김 2개 됐습니까? 합하니까는 24 이래 되나요? 예. 그 다음에 초밥 3개 됐습니까? 12 이래 되나요? 예, 12. 그러면 총 효용은 어떻게 된다고요? 36. 그래, 총 효용은 작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튀김 3개, 초밥 2개 먹을 때 총 효용은 37에 비해서 튀김 2개, 초밥 3개 먹을 때는 총 효용은 36이 되는 거니까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소비 선택 지점이 이제 B에서 C로 달라졌습니다. 됐나요? 예. 자, B에서 C로 달라졌습니다. 됐니? 예. 그러면 C는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튀김 2개에 됐습니까? 초밥 몇 개요? 2개.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럼 재밌는 거. 2개, 2개. 근데 각각이 1,000원이라고 했잖아. 얘는 4,000원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럼 선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1,000원을 덜 소비했다. 맞네요. 그죠? 예. 그러면서 된다고요? 총 효용은 작아진다.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죠. A의 선택을 했을 때 총 효용이 된다고 37. 제일 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 적다라고 한다면 총 효용은 당연히 뭐 한다고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러면은 그래도 한번 계산해 보자. 그죠? 2개 했으니까는 뭐가 된다고요? 24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둘 하니까 9 이래 되겠습니까? 그죠? 9 이래 되겠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33. 그렇죠? 그래서 1,000원 아꼈는데 총용은 어떻게 된다고요? 33으로 줄어들었더라라는 것 알 수 있겠네. 다음 4번. 소비 선택 지점이 C에서 A로 달라진다면, C에서 A로 달라집니다. 됐나요? 예.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1,000원을 더 소비하고 총. 그렇지. 이건 뭐, 자, 4개 쓰고 5개 있다. 그럼 1,000원 더 먹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총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37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맞는 이야기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와 E는 모두 6,000원의 예산으로 가능하다. 맞습니까? 예. D 3개, 3개, 6,000원 됐고요. E 4개, 2개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네. 그죠? 예. 그러면 D 한번 계산해 볼까요? D는 보니까는 튀김 몇 개요? 3개. 초밥 몇 개요? 3개. 됐습니까? 예. E는 보니까 튀김 어떻게 된다고요? 4개 됐나요? 튀김 광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초밥 몇 개 된다고요? 2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 뭐 계산해 볼까? 그래. 앞에 나와 있는 총 효용 한번 계산해 보자. 그죠? 자, 튀김 3개에 됐습니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28. 그 다음에 초밥 3개 하니까는 12.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죠? 12. 그럼 총 효용 어떻게 한다고요? 40. 이렇게 보고요. 자, 튀김 4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초밥 강인데요. 그죠? 그러면은 30 이렇게 됩니까? 그죠? 그럼 초밥 2개 하게 되면은 9 이렇게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39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뭐가 더 커요? D가 총 효용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죠? 예. 근데 잠깐만. 그죠? 예. 선지 5번. D, E는 6천원 예산으로 가능한 소비 수준 맞는데, E는 D보다 총 효용이 크다 했는데, E는 뭐야? 39고요. D가 된다고요? 40이잖아요. 그럼 뭐가 더 커요? D가 더 크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E는 D보다는 만다고요? 작다. 역으로 D가 E보다 더 크다. 되겠죠. 그죠? 오케이. 뭐 이 문제는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시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추적하면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치구 문제 됐습니까? 예. 뭐 앞에서 벌써 답 나왔어요. 그죠? 예.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죠? 예. 자, 나라고 하는 게 뭔데요?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그러면은 한계 효용 균등 법칙에 대한 정의 다시 한번 봐봐. 뭐라 그랬어? 각 상품의 합해 단위당 한계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소비하는 것이 그 한정된 예산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 방법. 그게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선지에서 말한 것처럼, 그죠? 나는, 그래, 개인에 따라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점이 달라질 수 있더라. 다시 한다면은 음식에 대해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나는 초밥 싫은데요? 난 튀김 싫은데요? 그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나는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가 사회의 이익이다. 잠깐만요.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가 사회의 이익이다라고 했는데,
자, 뭐 사회의 이익적인 측면에서 가능할 수 있겠죠. 왜? 우리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결국은 총 효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개인의 이익도 포함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얘는 또 맞는 이야기 되겠네요. 그다음에 소비 선택의 기준으로 쓰일 수 있더라. 그렇죠. 자신의 총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맞고요. 그래서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더라. 됐습니까? 오, 그러면은 뭐 답은 어떻게 한다고요? 3번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이것도 의사결정의 판단권과 사회의 이익이다라고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있지만 또 개인의 이익으로 봐도 무방하죠. 이거는 실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미래 견해를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맞았어. 그러면 이제 결국 뭐 남은 거야? 그렇지. 바로 나의 경제학자 B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걸로 보자라는 건데. 자, 요 20번 문제가, 그죠? 예, 정답률이, 요게, 16.2%. 와. 정답률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16.2%. 16% 문제 국어는 잘 보기 힘들어요. 그죠? 예. 근데 이 정도 틀렸다. 자, 제가 여러분들, 독서지원 분석법 제가 보라 그랬었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 제가 뭐 잡아달라고 그랬냐면은 단어에 대한 정의 잡아달라고 그랬어. 근데 단어에 대한 정의는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뭐냐? 고난도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다? 정의에 관한 문제다. 됐니? 예. 그래서 정의를 정확하게 본 사람은 이 문제를 쉽게 맞춰. 그래서 얘가 왜 고난도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정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죠?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 할 수밖에 없어? 찍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죠? 예. 바로 그거야. 됐니? 예. 그래서 항상 내가 잘 모르겠다. 그죠? 예. 이거 어렵다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뭐부터 보라고요? 그래. 정의부터 먼저 살피세요. 이거는 필수적인 겁니다. 됐니?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독서지원 분석법에서도 제일 먼저 단어에 대한 정의 잡아달라고 하는 게 그 이유야. 됐니? 예. 여기서 나타나죠.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지금 선지 2번 봐봐요. 자, 이제 B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됐습니까? 기부자와 기부하지 않은 자가 같은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다르다고 보였고 있는데 아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기부했을 때에 됐습니까? 예. 자신이 얻는 효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더라라는 거야. 그죠? 예. 뭐한다고요? 기부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용을 생각한 거지. 기부를 얼마하고 얼마하고 얼마 하는데 내가 효용이 자꾸 줄어든다. 이걸 지금 설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잘 모르겠으면 다시 뭐부터 확인해봐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확인해봐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이렇잖아요. 한계 효용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 한다라고 했잖아요. 만약 기부 행위로 이해한다면 이런 거잖아요. 처음에 내가 10만 원 한 번 기부했을 때의 얻는 효용과 그다음 두 번째 기부했을 때의 얻는 효용, 세 번째 기부했을 때 얻는 효용 이게 줄어드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보기에 나온 것은 그런 내용 있어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됐니? 예. 그럼 다음 몇 번이야? 이거 죄송 볼 거 없잖아요. 2번. 끝나잖아요. 얘는 한계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끝나는 문제야. 이게 뭐 어렵다고요? 그럼 기부하지 않은 자가 참가자들이 예상 행동에 따른 효용을 비교해보고 결국은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더라. 왜 그러냐라고 한다 그러면 요거 잠깐 봐봐요. 예. 자, 아무도 기부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누리는 효용은 10만 원, 모두가 기부하게 되면 한 사람이 누리는 효용은 20만 원. 거기에 4명이 10만 원을 기부하고 1명이 기부를 하지 않으면 기부한 사람의 효용은 16만이 돼. 됐습니까? 예. 그럼 곱하기 4 해보세요. 그죠? 예. 4, 6, 24 하게 되면은, 어떤다고? 64만 원. 됐나요? 근데 기부하지 않은 1명의 효용은 어떤다고요? 26만 원. 됐습니까? 예. 자,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90만 원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기부를 하지 않아도 26만 원의 효용을 얻는 데다가 또 자신이 10만 원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됐니? 예. 뭐라고 했어? 기부하지 않은 자 됐습니까? 예. 그 참가자들이 예상 행동에 따른 효용을 만다고 비교해 보는 거야. 그러면서 합리적인 선택.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 제일 좋겠어? 나는 다른 사람 4명은 그래, 기부했는데 나는 안 해도 된다고 26만 원 효용을 얻어. 거기다가 플러스 10만 원까지 얻어. 그렇지.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 한 사람이 가장 어떤 합리적인 판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4번. B는 자부심을 기부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이해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맨 마지막에 기부한 실험 참가자들은 이타적인 마음 기부 행위에서 얻는 자부심 등이 기부의 이유였더라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실험 결과에서. 됐습니까? 예. 그것이 어떻다고요? 그렇지. 바로 자부심을 기부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이해했더라라는 거 확인되는 거고요. 그럼 누진적 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결국은 구성원 전체 효용을 높인다. 맞죠? 그죠? 예. 그래서 개인이 기부하는 행위와 어떻다고요? 공통점이 있더라. 그러면 개인의 기부 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한다고요? 사회 전체에 무엇을 높이는가? 총효용을 높이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누진적 소득세 맞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기부 행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러면은 답은 몇 번이 된다고? 2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고난도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의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21번. 그럼 A의 사전적 의미로 하는데 A, B, C는 다 맞았죠. 됐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질문에서 보니까 이걸 볼게요. 그죠? 예. 자, E 됐습니까? 요건 뭔가 좀인데 창출한다. 10,000원의 효용보다 더 큰 효용을 창출한다. 뭐예요?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놨어요? 아하. 이상한 이야기 해놨죠? 안에서 밖으로 밀어보낸다고요?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럼 답은 5번. 그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16번에서 요 21번 지문까지는 됐나? 예. 뭐, 여러분들이 잘 풀어주셨는데, 결국은 20번 한 문제 때문에 걸렸죠. 근데 20번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뭘 잡아주는 것이었어? 정의를 잡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더라. 이래 되겠죠. 됐습니까?